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역사의 향상과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큰 대변원 안에서 청동기의 사용과 국가의 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복습으로 간단하게 두 문제 풀어보고 갈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사회의 특징은 평등사회였습니다. 이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는 어떻게 생산을 했었죠?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신석기 시대 종교인 애니미즘은 무엇을 믿는 종교였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할까 봐서 제가 다른 영어 단어와 그렇게 결합을 해서 가르쳐 줬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애니미즘은 애니멀이 아니라 애니웨어로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애니미즘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울 부분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도구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생활이 발전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여기 나왔죠? 아까 전에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는 이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동기 시대부터는 계급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급과 국가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파악한다. 이 두 가지 학습목표 기억하면서 우리 수업에 함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유물들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이 유물은 청도 신당리 고인돌 발굴 당시의 모습과 돌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검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돌검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을까요? 이 돌검은 아무래도 누군가 전투와 사람들이 이렇게 전투에 나갔을 때 서로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그런 무기였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무덤에서 그 사람의 뼈 같은 것들은 다 살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돌검과 돌 화살촉 같은 것들이 머리맡에서 부서진 채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돌검과 돌 화살촉 같은 것들을 맞고 싸우다가 그걸 맞고 죽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전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싸워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청동기 시대와 이 목숨을 바쳐 전쟁했던 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문명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계 4대 문명은 이집트, 그리고 인도, 메소포타미아, 중국 이렇게 네 가지의 국가에 있었던 문명이에요. 이 국가들은 다 큰 강을 끼고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큰 강 근처에서 사람들이 청동기 문명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계 농업이라고 인공적으로 물을 그렇게 대서 만드는 그런 농업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국가들이 출현을 했고요. 또 문자가 사용되어서 청동기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반도와 만주에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이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무렵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의 시작으로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벼농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신석기에 대해서 배울 때 신석기 혁명의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됐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뭐 벼농사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농경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서 배웠던 농경에는 벼농사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뭐 수수나 조, 그런 다른 농작물들이 재배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신석기 시대가 아닌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그 벼농사의 시작으로 인해서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서 간석기와 토기 같은 것들 많이 봤었잖아요. 이때도 이 청동기 문화가 발전할 때도 이 간석기와 토기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반달 돌칼과 민무늬 토기가 있었습니다. 이 반달 돌칼은 이 곡식 같은 것들 이렇게 자를 때 사용했던 거고, 이 민무늬 토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빗살무늬 토기 기억나시죠?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런 민무늬 토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벼농사가 시작돼서 농경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농경이 발달했으면 어떤 게 생겼을 것 같나요? 우리가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농작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먹고 남을 정도의 농작물을 우리는 잉여 생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유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공동 경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많이 그렇게 해서 남은 것,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유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의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도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빈부의 차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계급이 분화가 되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급이 있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의 계급이 있는 이렇게 계급의 분화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리고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소유한 누군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군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 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많이 아까 전에 배웠듯이 뭐 애니미즘 같은 것들로도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믿고 하늘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군장이 등장을 해서 천순사상도 나타난 거죠. 천순사상, 내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천순사상을 내세워서 부족을 통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족을 통합을 하니까 사회 규모가 확대가 되었고요. 또 사회 규모가 확대가 되니까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 고조선, 우리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 다음으로 나온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철기 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철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기가 보급됨으로써 청동기는 그 전에 청동기 시대, 철기가 나타나기 이전과 그 역할이 굉장히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철기의 보급으로 청동기는 주로 의식용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 청동기를 굉장히 더 많은 역할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철기가 보급되니까 이제 청동기는 그냥 주로 의식용 도구, 여기에 보이는 청동 방울이나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철제 농기구와 무기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고 경제기반이 확대되었으며 정복전쟁이 활발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랑 무기 같은 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철제 농기구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뭐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뭐 정복전쟁이 활발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이때 철제 농기구는 청동기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구하기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는 굉장히 뭔가 막 쓰기에는 너무 무른 거였죠. 너무 물렀고 또 이건 되게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냥 이런 철 같은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청동기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철제 농기구와 무기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했으니까 당연히 경제 기반이 확대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정복하려는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철기 문화 바탕으로 부역, 구구력, 사만 등 여러 나라가 등장했어요. 아까 전에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죠. 이번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는 부여와 고구려, 삼환 등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기 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물들을 보고 중국과 교류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이미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명도전, 반량전이라는 이런 돈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창원의 다홀이라는 곳에 옛날에 그 중국에서 사용했던 그런 붓 같은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도전, 반량전, 다홀이 붓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옛날에 이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기는 중국과 교류를 하긴 했지만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비파형 동검, 이거는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철기거든요. 이 비파형 동검이 우리 한반도에서는 세형 동검으로 이렇게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고요. 또 이런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반도에서 거푸집이 발견됐어요. 거푸집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 사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뭐 철기 같은 거, 철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무기나 뭐 다른 것들을 찍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푸집과 세형 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 같은 것들이 나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철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는 종교나 정치적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청동방울 그리고 또 청동거울 같은 것들은 의식용 도구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에서 옛날 사람들의 그 무덤 같은 걸 보면은 껴묵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껴묵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뭔가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껴묵거리들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바위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 그림은 소망과 기원을 담아서 바위 그림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에 대해서도 배웠듯이 신석기 시대랑 구석기 시대에도 배웠듯이 뭐 사냥이 잘 되거나 아니면 다산 같은 것들을 그런 소망과 기원을 담아서 바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울주, 대곡리, 단육대, 바위 그림 그리고 고령, 장비리, 바위 그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한민족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깊이 있는 한국사 이야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이 한은 우리 한국 할 때 그 한인 거 다들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을 이루고 있는 한민족, 한족들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한민족들은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겠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민족의 기틀을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왜 구석기 시대도 있는데 왜 신석기 시대부터 그렇게 보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그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지금과 조금 그 해수면의 높낮이가 달랐기 때문에 그 땅들이 좀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다들 뭐 이동을 하고 뭐 땅도 다르고 해서 지금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민족의 기틀을 형성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헌 속에 예, 맥, 한족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구현은 그 도장에 예왕지인이라고 뭐 새겨져 있다 하면서 이렇게 뭐 예맥 지역인데 뭐 왕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삼국지는 중국의 옛날 문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의전은 동쪽 오랑캐,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이 한민족의 주류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었는지 평가해보기 위해서 형성평가로 2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농경 발달로 변화한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거였죠?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했고 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급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농경이 발달해서 벼농사를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농경이 발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잉여 생산물이 발생이 되었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이 되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렇게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계급이 분화되었다라는 것들을 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철기시대 유적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철기시대 유적은 어떤 게 있었죠? 명도전, 단량전 등,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다오리 붓 같은 것들을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철기시대에 우리 여기 한민족, 여기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중국과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때는 계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정복 전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아까 전에 처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돌화살? 돌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고조선이 아까 전에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나타난 나라라고 했죠? 고조선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나타난 우리 한반도에 처음으로 나타난 최초의 국가입니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성립과 그 고조선의 발전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